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 같았다. 삼복이는 눈을 꿈뻑거리며 잠시 더 앉아 있다가 방을 나왔다. 걸음을 옮기면서 고개를 기우뚱거려 보다가 빙긋이 웃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근분히 뱃속의 핏덩이는 삼복이 제 것이었다. 아무렴 어림도 없지. 유재용 지음. 흘러간 시절의 사파. 방위대에서 저녁에 동네 회의를 연다는 정갈이 돌았다. 바지 저고리에다 목총 하나만 댕그마니 들고 있는 인민방위대원 한 명이 30호 되는 동네를 집집이 찾아다녔다. 저녁에 동네 회한대유. 저녁 잡숫고 구장내 큰사랑으로 모이시래유. 목총을 들어대서 으쓱거리는 방위대원은 선심이라도 쓰는 듯 삼복이가 경을 치게 될 것이라는 내막을 넌지시 귀띔해 주었다. 알겠다는 듯 은근하고 공손한 웃음으로 방위대원을 돌려보내고 돌아들어온 집주인은 식구들을 보고 비시시 다시 웃음 지었다. 삼복이가 한바탕 웃음거리가 될 모양이요. 저녁밥을 재촉하면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삼복이를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났다.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고생스러웠던 피난길에서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된다. 한겨울 헤어져 있던 동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한바탕 웃어나 보자꾸나. 저녁에 동네 회해유. 저녁 먹고 구장내 큰사랑으로 나와유. 꼭 나와야 해유. 바지 저고리에 목총을 든 방위대원이 살인문을 열어놓은 채 안에다 대고 삑삑 소리 질렀다. 그려. 지금 저녁 먹는 참이요. 먹고 내려갈 테요. 삼복이는 방문을 빼꼼히 열고 내다보며 대답했다. 방에서 살인문이라야 손바닥만한 봉당이 끼어있을 뿐이어서 방위대원이 내지른 소리가 귀청이 떨어질 듯이 시끄러웠지만 삼복이는 그런 줄을 몰랐다. 오히려 고마웠다. 빼놓지 않고 이 꼭대기까지 찾아와 주었구나. 삼복이는 해 벌린 입에 웃음을 흘리며 돌아서는 방위대원의 뒷모습을 멍청이 바라보다가 방위대원의 모습이 울타리에 가리워지자 문을 닫았다. 상철이 그 사람 난 사람이요. 삼복이는 밥상 위에 눈을 꾹 받고 정신없이 숟가락을 놀리고 있는 댕내를 보고 점잖게 한마디 했다. 삼복이 댁 근분이는 훌렁 뒤집어진 두툼한 아랫입술에 밥알을 붙이고 억척스럽게 입만 놀리는 채 대꾸를 안 했다. 아랫말 이생원 아들 말이요. 삼복이는 한마디 더 했다. 억새 영감 말이요. 근분이는 입에 든 것을 목구멍으로 꿀꺽 넘기며 물었다. 그려 맞았어. 이생원 별명이 억새 영감이요. 억새불처럼 날이 섰대서 그런데누만. 아들 잘 뒀어. 남들은 피난 가서 죽을 고생만 하고 왔다는디 상철이 그 사람은 방위 대장이 턱 돼가지고 왔잖나벼. 지금 왔다 간 게 그 사람이요? 근분이 눈은 그대로 밥상 위에 못 박은 채였다. 웬걸 그 사람은 상철이 졸개요. 근동에서 30명이나 되는 장정이 상철이 졸개 노릇하러 모여들었대요. 근데 상철이는 국군 옷을 입었어. 정갱이까지 목이 닿는 구두에. 삼복이 머리에 문득 생각이 떠올라 말을 그쳤다. 상철이가 입고 있는 군복 점퍼와 똑같은 것이 근분이 옷개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근분이가 미군 부대에 가서 빨래를 해주고는 담요 2장에 곁들여 얻어온 것이었다. 삼복이는 단 한 번 방 안에서 잠깐 2팔을 끼워 보았을 뿐 입고 밖에 나가보지는 못했다. 근분이가 다칠세라 담요와 함께 차곡차곡해서 옷개 속에 넣고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다. 명절 때나 꺼내 입으라는 것이었다. 자기는 하루에 한 번씩 담요를 꺼내 펼쳐놓고 손바닥으로 싹싹 쓸어보다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다시 정성스럽게 개넣곤 했다. 삼복이는 숟가락을 놓고 물러앉으며 침을 꿀꺽 삼켰다. 마음을 다져먹느라고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쓸었다. 낡은 왕골 자리가 살의 가시라도 박힐 듯 거칠거칠했다. 다시 한번 꿀꺽 넘겼다. 근분이 나 우옷 한번 꺼내줘, 어? 그리고는 근분이 비위를 맞추느라 해 웃었다. 소눈처럼 둥글고 큰 근분이 눈이 흰자위를 넓게 드러내며 짙어졌다. 뭐요? 짙은 눈으로 삼복이를 흘겨보며 짐짓 못 들은 척 물었다. 어깨 속에 있지 아니여? 국군이 입는 우옷 말이여. 맹질 때나 입으랬잖여? 근분이는 실쭉하며 퉁명적게 내뱉었다. 겨울옷인디 정월 맹질밖에 더 있어. 지금이 2월인디 어느 천년에 맹일이 온디요. 근분이 그러지 말고 서로 꺼내줘. 동네 회하는디 한번 입고 가볼티요. 삼복이는 사뭇 애걸을 했다. 내무칠라고? 일을 하러 가나? 구장내 사랑에 가서 가만히 앉았다 올 건디 때가 왜 묻어? 꺼내줘. 꾸길라고? 글씨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꾸기고 때 묻힐라고. 근분이는 중얼거리며 옥괴 앞으로 다가앉아 옥괴를 열었다. 지저분한 넝마나부랭이가 한동안 줄지어 나온 후 괴짝 맨밑 바닥에서 담요와 함께 미군 시오리 점퍼가 나왔다. 근분이는 점퍼를 손바닥으로 싹싹 쓸어보다가 개켜있는 채로 삼복이 무릎 위에 휙 집어던졌다. 곱게 입고 갔다 와. 구기던지 묻히면 다신 안 줄 테요. 근분이는 담요를 무릎에 얹고 토닥거리며 말했다. 그려 알았다니께. 해 이거. 삼복이는 입이 해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며 갠 것을 펼쳐 뒤적뒤적 살피고 어루만지고 하다가 팔소매를 끼었다. 어때요? 모양이 괜찮여? 그럼 괜찮지 않으려고? 삼복이는 기분이 좋아서 집을 나섰다. 삼복이네 집은 둔덕골 막바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동네와는 좀 외졌다. 동안이 많이 뜬 것은 아니지만 석수봉 산기슭을 타고 앉은 둔덕골 30호가 모두 남쪽으로 질펀하게 퍼져나간 들판을 앞으로 바라보고 앉았는데 유독 삼복이네 집만은 동네 막바지에 불쑥 삐져나온 조그만 동산을 끼고 돌아앉아 동료와는 등을 대고 석수봉을 멍청하게 쳐다보고 서 있는 것이다. 지난해 봄 삼복이는 구장내 터인데다가 초가삼간을 지었다. 그때 함께 논 서마지기, 밭 한 떼기도 샀다. 16해 동안의 머슴살이를 면한 것이다. 생전 처음 제 집을 가지고 제 땅에 씨를 뿌렸다. 인민군이 들어와서 북새 놓던 여름에도 시커멓게 물이 올라 물씬물씬 커가는 벼 포기 콩포기 밖에는 세상 돌아가는 걸 통 모르고 지냈다. 그때 면에서 사람이 나와 삼복이더러 벼슬을 하라고 했다. 삼복이는 너무도 엄청난 소리에 부끄러워 쩔쩔매다가 한참 후에 못한다고 싫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구장내 일꾼이나 이생원의 일꾼은 뭔지 벼슬을 해서 팔에 완장을 두르고는 일도 않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돌아다녔다. 그 통에 구장내나 이생원의 농사는 엉망이 되었다. 인민군이 벼슬한 일꾼들을 휩쓸어 가지고 도망을 쳤을 때 동네 사람들이 삼복이더러 용타고 칭찬을 했다. 그럴 때마다 삼복이는 비시시 웃었다. 칭찬이니까 좋기는 했지만 무엇이 용타는지 알 수가 없어서 대답 대신 웃었다. 추수를 끝내고 삼복이는 구장 내 수양딸로 있던 근분이한테 장가를 들었다. 삼복이 나이 39, 근분이 나이 23이었다. 들판에는 밤그늘이 괴기 시작했다. 들판의 남쪽 끝에
병풍처럼 펼쳐져 서 있는 팔봉산 기슭으로 밤그늘이 차올랐다. 팔봉산은 남쪽 둑이 되고 석수봉은 북쪽 둑이 된다. 들판을 둘러치고 있는 산 울타리가 둑이 되고 들판은 커다란 저수지가 된다. 저수지에는 밤그늘이 넘치게 괴어오르고 저수지 위 하늘에는 별이 떴다. 삼복이는 상철이가 하듯 점퍼 주머니에 두 손을 깊숙이 찔러 넣고는 흐뭇한 마음으로 동네길을 걸어 내려갔다. 구장 내 큰 사랑에는 아직 대사람밖에 모여들지 않았다. 허긴 삼복이네 저녁이 일렀다. 석유 등잔불을 둘러싸고 앉았던 사람들은 문 열리는 소리에 일제히 고개를 돌리고 얼굴을 들었다. 삼복이 오나? 먼저들 와 있구만 그랴. 삼복이는 휘쭉 웃으며 문턱에 머뭇머뭇 서 있었다. 왜 그러고 섰나? 앉지 않고? 그러다가 삼복이 옷에 눈이 가자. 아니 자네 잠바 좋은 거 입었네 그랴. 열이나 되는 눈이 삼복이 웃옷으로 쏠렸다. 좋긴 뭘. 삼복이는 수줍은 듯 눈을 내리뜨고 입술만 움직여 웃으며 방 한 귀퉁이에 부시시 주저앉았다. 불을 넣어서 훈훈한 방바닥과 반듯한 벽에는 사람들의 검은 그림자가 가득 차서 너울너울 움직였다. 그거 참 뜻이겠네. 응, 푹신해요. 겨울밤에 이거 입고 마실 댕기기 좋겠어. 마실 뿐인가? 입고 나무하러 가도 좋고 먼 길 가는데도 좋겠고 하여간 겨울엔 맞춤이겠네. 헤, 그려. 그렇지만 나무하러 가는데 입을 수는 없어. 왜? 맹일 때만 입으라는 거요. 누가? 자네 마누라가? 여태 잠잠하던 성구가 불쑥 말했다. 삼복이와는 10여 년을 내니 나니 해온 사이였다. 바른 소리 잘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삼복이는 대답 대신 입을 해프시시 벌리고 웃었다. 그것도 자네 마누라가 벌어다 준 건가? 그려. 옛기 벗어버려. 그따위로 입고 있어. 부러운 게지. 벗어버리면 주워 입으려고 그려. 뭐요? 성구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입을 딱 벌리자 웃음이 확 터졌다. 모두들 나자빠질 듯 웃었다. 제 편을 들어 터진 웃음인 줄 알고 삼복이는 점잖게 비시시 웃었다. 정통으로 한마디 했구나 싶어 흐뭇했지만 어쩐지 부끄러웠다. 김 빠진 소리로 허허거리고 몇 마디 웃던 성구가 웃음을 그치고 입을 열었다. 얘 편에 잘 둔덕에 자네 오늘 경치게 됐어. 알겄나? 이런 경이램은 얼마든지 칠해지. 더 좋해. 웃음이 또 터졌다. 삼복이는 신이 났다. 이런 경이라니 어떤 경인가? 좋은 입성 있고 마실 댕기는 경이지 뭐여. 허허. 그건 그렇고 진작부터 자네한테 따질 게 있었어. 자네 피난 안 나갔었지. 성구는 말머리를 돌렸다. 그려. 얼어 죽고 굶어 죽을까 봐 안 나갔어. 삼복이가 얼마든지 대답해 주겠다는 듯 가슴을 펴며 말했다. 그러면 말이여. 동네를 잘 지켜야 할 게 아니여. 어떻게? 집 한 채도 부서지지 않았는디. 우리가 떠난 다음에 피난민들이 빈집에 들었었지. 왜 돌아댕기면서 집에 있는 물건 건드리지 말라고 안 그랬냐 말이여. 삼복이는 어리둥절해서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벌린 채 뻔히 성구를 건너다 보았다. 나뭇간에 감춰두고 간 쌀떡이 반이나 비었네. 두 가마 드는 독이요. 밥 몇 대 해먹어서는 그렇게 안 없어져. 막 퍼내서 떡이니 뭐니 해먹었을게요. 틀림없지. 왜 그런 걸 가만뒀나? 난 떡 해먹는 거 못 봤는디. 뻔해요. 나도 말이요. 피난 나가다가 빈집에 들어서 그 집 쌀로 시루떡도 해먹고 그랬단 말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빙글빙글 웃고 있었다. 난 못 봤는디. 그렇지 않을걸. 나무잎살로 떡을 해먹다니. 그럼 도적놈 아니여. 삼복이는 눈을 껌벅이며 더듬더듬 말했다. 아무렴 도적놈이지. 그런디 자네가 말여 도적을 지키지 못했단 말여. 그러니께 자네가 책임을 져야 해요. 성구는 짐짓 엄한 얼굴을 하고는 삼복이를 노려보았다. 어리둥절해진 삼복이 눈이 껌벅거리며 사람들을 삥 둘러보았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삼복의 얼굴이 같이 웃어야 할지 그대로 있어야 할지 몰라 이상하게 실룩거리기 시작하자 성구는 슬그머니 말머리를 돌렸다. 그건 우스갯소리고. 그런디 피난 나가보니 빈집에 들어서 남의 쌀 퍼내가지고 떡을 막 해먹던디. 나도 해먹었네. 그게 죄가 된다는 생각이 도무지 안 들거든. 금방 떼놈의 군대가 들이닥칠 판국인디 쌀 남겨뒀댔자 그놈들 좋은 일일 게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 아깝지도 않대 그려. 그도 그렇고 사방에서 총소리는 들리지. 굶어 죽건 총 맞아 죽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생각하니 너미건 내 것이 어디 있겠나. 오러 떼놈들이 더 밀고 내려왔으면 우리 다 얼어 죽고 굶어 죽었지.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다. 삼복이 좋은 옷 입었네 그랴. 자네야 편내 덕 많이 보네. 웃음이 터지곤 했다. 하지만 차츰 그 얘기는 시들해졌다. 농사 얘기가 고개를 들었다.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왔으니 보리는 실할 것이라는 둥, 피난민이 많아서 올해는 품삯이 쌀 것이라는 둥, 아랫목 쪽에는 노인들이, 윗목 쪽에는 젊은 사람들이, 노인은 노인끼리,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끼리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방안 가득히 와글거렸다. 기침 소리가 나더니 미닫이가 득 열리고 장죽을 입에 문 억새 영감이 들어섰다. 어서 오게나. 먼저들 나왔구만. 진지 잡수세슈. 아,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인사를 받으며 아랫목 노인들 틈에 가 끼어앉았다. 자그마한 키에 머리칼은 싹 밀고 턱에는 염소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단단하고 되바라진 얼굴에 작고 매정해 보이는 눈이 반짝였다. 저기들 오두근구랴? 억새 영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쿵쾅쿵쾅 마루창이 울리고 미닫이가 왈칵 열렸다. 상철이가 모자를 쓰고 구두를 신은 채 방 안으로 들어섰다. 목총을 든 방위대원 세 사람이 역시 신을 신은 채 상철이를 따라 들어섰다. 상철이는 방 안을 빙 둘러보더니 맨 윗목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방위대원들이 그 옆에 가서 늘어섰다. 상철이는 먼저 손을 들어 올려 군대식으로 경례를 척 붙였다. 방 안은 상철이가 들어설 때부터 잠잠해져 있었다. 간간 기침소리만이 들렸다. 모두들 상철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억새 영감 젊었을 적 모습이 꼭 저랬으리라 싶게 자그마한 키에 대추나무 방망이 같은 몸집, 되바라져 보이는 얼굴에는 작고 매정한 눈이 반짝거렸다. 모자와 옷깃에는 양철로 만든 나무 잎새가 한 개씩 붙어 있었다. 인민방위군 소위의 표지였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추잡한 일을 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아무리 전시가 돼서 세상이 어지럽지만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장산복 씨 왔습니까? 상철이는 말을 그치고 방안을 휙 둘러보았다. 상철이를 따라 온 방안 사람들의 눈길이 삼복이한테로 쏠렸다. 삼복이는 몸뚱이가 흠칫 놀라는 것을 느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떨리는 가슴이 싸했다. 크게 떠진 눈으로 자기한테 쏠린 눈들을 두리번 둘러보았다. 장산복 씨,
상철이가 또 이름을 불렀다. 야. 삼복이는 대답하며 엉거주춤 몸을 일으켰다. 이리 나오시오. 삼복이는 사람들 틈을 헤치고 상철이 앞에 가서 꾸부정하게 섰다. 상철이의 매서운 눈매가 삼복이의 몸뚱이를 훑었다. 영문을 알 수가 없었지만 겁이 덜컥 났다. 이 잠바 부인이 미군한테서 얻어다 준 거요. 야, 그래유? 삼복이는 허리를 굽실댔다. 어제까지만 해도 상철이를 자네라고 부르던 삼복이었지만 존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절로 입속에서 존대가 되어 나왔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람은 자기 부인이 미군들과 잠을 자고서 얻어온 잠바를 좋다고 입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몇 사람이 소리내 웃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씁쓸히 웃음을 머금다가 어색하게 입맛을 다셨다. 낯이 뜨거웠다. 그걸 벗어놓으시오. 상철이가 명령하듯 말했다. 삼복이는 흠칫 놀라며 축 늘어뜨리고 있던 양팔을 들어 얼결에 가슴을 끌어안았다. 삼복씨, 당신이 입고 있는 잠바는 말이오. 당신 부인이 미군들과 잠을 자고서 그 몸값으로 얻어온 더러운 물건이란 말이오. 벗어놓으시오. 아니에요. 우리 예펜네가 빨래를 해주고 품삯으로 받아온 거예요. 이생원님도 하세요. 삼복이는 울상이 되어 구원을 청하듯 아랫목소리를 두리번 눈으로 더듬었다. 아랫목에서 벼랑간 이생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 참 어리석고 고지식하기도 하이. 이생원은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턱 뱉고는 장죽을 입에 물고 연기를 쏙 빨아가지고 호 내뿜었다. 어떠소? 똑똑히 들었지요? 자, 벗어놓으시오. 아니에요. 이생원님은 아세요. 빨래를 해주고. 삼복이는 다시 가슴을 끌어안았다. 좋소. 그럼 당신 부인을 이 자리에 불러다가 직접 물어보기로 합시다. 이상사. 상철이는 명령을 내리는 듯 방위대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뼈대가 굵직굵직하고 험상궂게 생긴 이상사는 타동 사람이었다. 이봐, 상철이. 그때 누가 좌석에서 점잖게 불렀다. 성구였다. 상철이가 획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회의 중입니다. 의장이라거나 방위대장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리고 엉권을 얻어가지고 말하십시오. 상철이는 기분이 나쁜 듯 쌀쌀하게 말했다. 그럼 의장, 엉권을 주시오. 성구가 고쳐 말했다. 일어서서 말씀하십시오. 성구가 일어섰다. 일이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삼복이는 이왕 죽을 바엔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죽자고 비난을 안 떠난 게고, 방위대장, 자네 가친께서도 자네 누님 식구들도 모두 못 떠나지 않았나. 그러다가 운수 비색해서 기왕에 그렇게 된 노릇을 인자 세제비를 끄집어내가지고 떠들어댈 까닭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럴 법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성구는 앉았다. 상철이 얼굴이 표독스러워졌다. 이 일은 절대로 삼복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 동네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3천만 배달민족 전체의 문제고 국가 전체의 문제입니다. 인민방해군은 배달민족의 깨끗한 피가 더러워지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시오. 정말 강제로 끌려가 욕을 당한 거라면 어째서 몸값으로 주는 담요에 잔반에 과자 부스러기를 좋다고 받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인이 몸을 버린 값으로 얻어온 잠바를 뻐젓이 입고 댕기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민족의 혼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상철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을 끝냈다. 사람들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이생원은 아들이 대견해서 실눈을 뜨고 셀셀 웃었다. 방 안은 잠시 조용했다. 성구도 말문이 막힌 듯 잠잠했다. 하지만 삼복인 그 일을 모른디야. 누가 불쑥 한마디 했다. 그건 참말이오.
그 말이 옳다는 듯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래유, 전 몰라슈. 삼복이는 살아날 길이라도 트인 듯 얼굴빛이 피어나며 말했다. 줬어. 그건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르쳐 주겠소. 당신이 입고 있는 잠바는 당신 부인이 미군들한테 욕을 당하고 몸값으로 얻어온 더러운 물건이니 벗어놓으시오. 상철이가 또박또박 말했다. 야? 삼복이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또 한 번 반사적으로 가슴을 안았다. 상철이 얼굴에 싸늘한 웃음이 스쳤다. 보십시오. 상철이는 사람들을 향해 삼복이가 하는 몸짓을 손짓해 보이다가 표정을 굳히며 획 돌아섰다. 잠바를 벗겨라. 방위대원들이 삼복이를 둘러쌌다. 하지만 이어 단념한 듯 힘을 풀고 방위대원들이 하는 대로 몸을 맡겼다. 점퍼 단추가 끌러지고 소매가 뽑아졌다. 금분이의 퉁방울 같은 눈과 두툼한 입술이 떠올랐다. 야단 맞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입고 오지나 말 것을. 점퍼가 방바닥에 떨어지고 상철이가 구둣발로 짓밟았다. 삼복이는 동저고리 바람으로 상철이 구두 밑에 깔려있는 점퍼를 맥을 놓고 내려다보았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상철이가 말했다. 볼기를 쳐라. 누군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소리질렀다. 웃음소리가 와 일어났다. 북을 지워라. 북을 지워서 동네를 돌려. 이생원이 말했다. 재미있다는 듯 실눈으로 셀셀 웃었다. 의장, 엉권 주시오. 성구가 말했다. 얘기하십시오. 성구가 일어섰다. 오랫동안 같이 지내봐서 알지만 삼복이만큼 맘씨 착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쳐버리고 뭐고 할 것 없이 삼복이더러 잠바하고 담요나 없애버리라 하고 그만 덮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디. 가당한 말이여. 그쯤 해두는 게 좋겠구만 그랴. 노인패에 끼앉아 잠자고 있던 중늙은이 구장이 말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철이가 물었다. 그려. 그쯤혀. 모두들 웅성거렸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삼복씨는 내일 안으로 담요를 방위대에 갖다 바치시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엄중한 처벌이 있을 줄 아시오. 알아들었냐고요, 삼복씨? 야, 삼복이가 대답했다. 그러면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상철이가 말하며 거수경례를 척 붙였다. 의장. 성구가 할 말이 있는 듯 급히 불렀다. 하지만 상철이와 방위대원은 삼복이 잠바를 가지고 휑하니 방을 나갔다. 삼복이한테서 잠바를 뺏을 바엔 불태워 없애버려야 해요. 딴 사람 입으면 안 돼요. 성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며 떠들썩하는 소리에 묻혀버렸다. 울타리 틈으로 들여다보이는 방문에 등잔 불빛이 발그레 어려 있었다. 삼복이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캄캄한 울타리 밖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무슨 낯으로 금분이를 대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금분이한테 큰 죄를 졌다는 생각이었다. 삼복이는 입맛을 다시며 무슨 뾰족한 수라도 없나 싶어 빙 둘러보았다. 석수봉의 우람한 몸집이 검은 절벽처럼 눈앞을 가로막았다. 새카만 골짜기가 무엇이라도 삼킬 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한기가 휘돌았다. 석수봉 머리 위로 별들이 으스스 떨고 있었다. 삼복이는 어깨를 움츠렸다. 방 안에서 금분이 기침소리가 콜록콜록 울려나왔다. 삼복이는 무심결에 비시시 웃었다. 귀여운 금분이. 눈에 넣어도 성에 차지 않을 지경이었다.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앉았어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 더구나 삼복이 씨를 받아서 배가 부른 금분이었다. 으스스 옷 속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느끼며 삼복이는 웃음을 거뒀다. 불빛 어린 방문이 멀리 뒷걸음질 쳐갔다. 동저고리바람으로 금분이 곁에 갈 수는 없었다. 삼복이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생각을 펼쳐보았다. 덕한절 어떻게 된 일인가? 여전히 얼떨떨했지만 상철이가 하던 말을 차근차근 되씹어 보았다.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으스스 한기가 옷 속으로 스며들었다. 눈이 한 송이 두 송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눈발은 차츰 억세어졌다. 한박 같은 눈송이가 마구 쏟아져 내렸다. 아랫말 쪽에서 벼랑간 총소리가 울렸다. 오리 밖에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하루에도 수없이 들리는 총소리였다. 이번 총소리는 퍽 가까웠지만 그저 그런가 싶었다. 좀 있으려니까 이생원에 출가한 딸 석건 피난 가지 않고 동네에 남아있던 서너 명의 아낙네들이 헐레벌떡 들이닥쳤다. 미국 군인들이 여자를 찾아다닌 데서 낮이면 늘 외지고 숨겨져 있는 삼복이네 집에서 지내왔는데 오늘은 눈이 쏟아진다고 마음 놓고 제 집에들 가 있었던 것이다. 들이닥친 아낙네들은 윗목에 놓인 옥괴짝을 앞으로 끌어당기고는 그 뒤에 밀려 들어가 엎드리고 괴짝 위에 이불을 풀어헤쳐 뒤집었었다. 삼복이와 금분이는 어리둥절해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좀 있으려니까 바깥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가까워지더니 기척도 없이 방문이 벌컥 열렸다. 장승처럼 키가 큰 미국 군인 두 사람과 그 어깨에 차는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버티고 서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섹시, 미국 군인이 말했다. 그러자 한국 사람이 미국 군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며 물었다. 저 아저씨, 우리 부대에 빨래할 게 있어서 여자를 몇 명 구해야겠는데요. 품삯은 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삼복이한테 공손하게 말했다. 공손한 말소리에 삼복이는 마음이 확 풀렸다. 빨래거리가 많은감요? 두 손을 합장하듯 앞으로 모아잡고 삼복이도 공손하게 물었다. 조금밖에 없어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또 차에 태워 모시고 가고 차로 모셔다 드립니다. 오늘 저녁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럼 금분이 갔다 오지 그려? 삼복이는 금분이를 돌아보았다. 품삯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담요도 드리고 옷도 드리고 과자도 드리겠습니다. 금분이가 부시시 일어나며 치마끈을 고쳐맸다. 아저씨, 서너 사람 더 구할 수 없겠습니까? 글쎄요. 삼복이는 괴짝 뒤에 숨은 아낙네들이 군인의 말을 듣고 쫓아나올는지도 모른다 싶어 우물거리고 있는데 금분이가 끼어들었다. 지가 다 하겠슈. 문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군인들은 금분이를 앞세우고 눈발 속으로 걸어나갔다. 금분이 키는 미국 군인의 허리에 닿았다. 너무 힘든 일이랑 하지 말어. 삼복이는 방에 선 채 금분이 등에다 대고 소리쳤다. 두어 달 전 금분이는 구역질이 나고 신것이 당긴다면서 김치 쪽을 맨으로 자꾸 집어먹던 일을 생각한 것이다. 그들은 살인문을 나서서 울타리를 돌아 사라졌다. 한방눈이 마구 쏟아져 내렸다. 자욱한 눈발 저쪽으로 석수봉이 안개에 묻힌 듯 뿌옇게 보였다. 미국 군인들을 따라왔던 한국 사람의 말대로 금분이는 그날 저녁 어둑해서 돌아왔다. 담요와 점퍼와 먹을 것을 하나를 안고서. 헌데 어쨌다고 방위군에서 점퍼를 뺏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삼복이는 발길을 돌려 동네로 내려갔다. 억새영감네 사랑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생우님 주무세요? 삼복이는 윗목 쪽의 미닫이를 가만히 열었다. 억새영감은 혼자 아랫목에서 화로를 끼고 앉아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자네 웬일인가? 생우님, 방위대장이 아드님이시잖아요. 말씀 좀 잘해주세요. 야? 삼복이는 억새영감 맞은편에 웅숭구려 앉으며 대뜸 졸랐다. 그 말 하러 왔나? 잘 왔네. 북새통에 자네는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모양이여. 이거 보게.
만일에 자네 안 하기, 자네 몰래 다른 사내와 좋아 지내고서로 그 값으로 물건을 받아왔다면 자넨 가만두겠나? 대답해보게. 그럴 리가 있슈? 만일에 말이야, 만일에. 가만 안 두쥬. 삼복이는 별 생각 없이 대꾸했다. 억새 영감은 옆에 놓인 장죽을 집어들었다. 오라, 바로 그게요. 헌디, 만일에가 아니고 그게 사실이란 말일세. 빨래 시킨다고 데리고 갔다지. 그렇게 해설나무니 데리고 가서로 맨놈이, 한눈도 아니고 맨놈이 말이여, 자네 한학을 데리고 잤다네. 빨래는 만져보지도 못했디야. 미국 사람들이 빨래를 손으로 하는 줄 아나. 기계로 하네. 기계에다 빨래를 집어넣기만 하면 눈 깜짝할 새에 빨래가 돼가지고 대림질까지 해내보낸디야. 사람이 어디 소용이 닿느냐 말여? 싸움터에도 빨래기계를 가지고 댕기남요? 아무렴 걔들은 차가 흔하자녀. 억새 영감은 장죽에 담배를 담아서 화로를 헤치고 불을 붙였다. 근분인 그런 줄도 모르고 갔쥬. 나는 그 말도 오르이. 거기까정은 죄가 아니여. 헌데 이거 보게. 거기 가서 그 놈들한테 욕을 보고 나서로 그 값으로 주는 물건을, 그 더러운 물건을 좋다고 받아가지고 오다니 그기 사람인가. 서방을 생각해서라도 그따위 물건은 팽개치고 왔어야 했을 것이여. 게다가 그걸 서방한테 입히다니 말이 되는가. 허기야, 삼복이 자넨 허물이 없어. 자네는 모르고 한 노릇이니께 말여. 자넨 속았네. 지집 한 티 속았어. 하지만 속은 것을 안 봐야 가만두어서 쓰겄는가. 혼을 내주게. 지 손으로 그 더러운 물건을 내다 버릴 때까정 족치란 말이여. 지 집은 가끔 혼을 내주어야 혀. 그래야 서방을 서방으로 알지. 위에 주기만 하면 서방을 개처럼 하는 뱀이여. 근분인 배가 부른데요. 삼복이가 불쑥 말했다. 뭐여? 허허, 그렇자녀도 저게 무사치 않으리라 했더니 그의 그놈이 씨를 백군그려. 억새 영감은 깜짝 놀라더니 변났다고 혀를 끌끌 찼다. 아니에요. 근분이가 거기 갔다 온 지는 한 달 남짓헌디 배는 많이 부른걸요. 모르는 소리. 그 종자는 큰 종자요. 한 달이라지만 우리네 아이 서너 너덟 달 된 것만큼 배가 부를게요. 들림없네. 허허, 큰일일세 큰일이요. 갈수록 태산이었다. 머릿속이 헝클어진 실타래 같았다. 삼복이는 눈을 꿈벅거리며 잠시 더 앉아있다가 방을 나왔다. 비탈진 어두운 동네길을 스적스적 걸어 올라갔다. 걸음을 옮기면서 고개를 기우뚱거려 보다가 빙긋이 웃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억새 영감이 모르는 소리였다. 근분이 뱃속에 핏덩이는 삼복이 제 것이었다. 아무렴 어림도 없지. 근분이. 삼복이는 울타리 밖에서 걸음을 멈췄다. 울타리 틈으로 보이는 방문에는 그저 등잔 불빛이 불그레 어려 있었다. 삼복이는 귀를 기울였다. 콜록콜록. 삼복이는 흠칫 어깨를 움츠렸다. 한숨을 푹 내쉬면서 머리를 들었다. 석수봉의 잘록한 등줄기 위로 북두칠성이 매물돌고 있었다. 밤이 이슥했다. 으스스 몸이 떨렸다. 지 집은 가끔 족쳐야 혀. 그래야 서방을 서방으로 알아. 삼복이는 마음을 다져먹고는 휑하니 삽장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문을 왈칵 열고 방 안에 들어가서 성난 얼굴을 하고 장승처럼 버티고 섰다. 어금니를 지려물고 주먹을 움켜쥐고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고 앉아있는 근분이를 노려보았다. 그제야 근분이는 천천히 얼굴을 쳐들었다. 눈길이 마주치게 되자 삼복이는 눈을 꼭 감았다. 인연, 네가 나를 속였지. 미국 병정하고 잠을 자그서로 담요를 받아왔다지. 그 담요 내놔. 찢어버릴 텨. 한바탕 호령을 할 심산이었지만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다. 점점 힘이 빠지는 음성으로 글귀를 외우듯 겨우 말을 끝내고는 뻐끔하게 눈꺼풀을 들어올려 살펴보았다. 근분이 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몸을 날리듯 윗목으로 내달아서는 두 팔을 벌리고 어깨를 막아 앉았다. 옳지, 쫓겨가는구나. 삼복이는 마음을 놓고 눈을 떴다. 한 발짝 성큼 다가갔다. 그 더러운 물건 어서 내놔. 말을 마치고 또 한 발짝 다가섰다. 근분이 얼굴이 확 일그러진다고 생각했는데 그 땅딸막한 몸뚱이가 퉁기듯 삼복이한테로 달려들었다. 삼복이 오른손을 낚아채가지고 이빨로 물어뜯었다. 어이쿠! 삼복이는 풀썩 주저앉았다. 눈 깜짝할 사이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근분이는 옥기 앞에 가 앉아서 여차하면 다시 달려들듯이 이빨을 드러내놓고는 삼복이를 노려보고 있었다. 삼복이 손등에서는 피가 번져 나왔다. 안 살텨? 근분이가 앙칼지게 말했다. 삼복이는 가슴이 털썩 무너앉는 것을 느꼈다. 볼따기가 실룩거려졌다. 눈을 멋쩍게 껌벅거렸다. 낭패였다. 이 일을 어쩌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엉덩이를 들썩거리다가 슬며시 손등을 내밀었다. 근분이 이거 봐, 피나. 울상을 하고 근분이를 바라보았다. 근분이는 대꾸도 않고 삼복이를 노려보는 채였다. 삼복이 손등에는 곁눈도 주지 않았다. 이거 봐, 피난다니까. 삼복이는 근분이 눈앞으로 손을 좀 더 높이 쳐들어 보이며 말했다. 너 어떻게 했어? 근분이가 시근덕거리며 말했다. 커다란 눈망울이 디굴거리며 삼복이 저고리 위를 훑었다. 삼복이는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뻗쳐들었던 팔을 슬그머니 접어내렸다. 어쨌어? 어쨌냔 말이여? 근분이가 소리를 꽥 질렀다. 뺏겨서 방위군한테. 뭐요? 근분이는 털썩 소리나게 삼복이 앞으로 다가앉았다. 잘못했어. 찾아와? 무릎이 닿았다. 근분이 무릎이 부르르 떨렸다. 잘못했어. 삼복이는 왼손 등을 근분이 눈앞에 내밀었다. 앙! 근분이 이빨이 손등에 콕 박혔다. 삼복이는 눈을 꽉 감았다. 찾아와? 우도 찾아오란 말이여? 깨물고 싶걸랑 아무데부터 깨물어. 삼복이는 새로 피가 번지는 왼손 등을 내려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안 살텨. 근분이는 발딱 일어서서 어깨 위의 이불을 획 잡아내리더니 아랫목으로 내려가 푹 뒤집어쓰고 누워버렸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한다지? 삼복이는 눈을 껌벅거리며 아랫목의 이불 뭉치를 바라보았다. 등잔불이 까물까물 타고 있었다. 해가 뜨고 한 발이나 산 위로 기어오르도록 근분이는 밥할 생각을 안 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꼼짝을 안 했다. 삼복이는 빈속으로 담배만 피워 없앴다. 근분이 배 안 고파? 내가 잘못했대도. 하지만 걱정거리는 그뿐이 아니었다. 삼복이는 오늘 안으로 담요를 갖다 바치겠다고 상철이한테 대답한 것이다. 어쩌자고 그런 대답을 해버렸는지 모를 일이었다. 허기야, 벌을 준다고 땅땅 얼러대는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벌을 받게 되더라도 대답을 하지 말 것을. 그러자 덜컥 겁이 났다. 당장이라도 방위대원들이 밀려닥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안절부절 못했다. 가만히 앉아 베길 수가 없었다. 삼복이는 무턱대고 밖으로 나갔다. 가슴속은 쇳덩이라도 걸려있는 것 같았다. 발걸음은 저절로 억새 영감네 집을 향했다. 별 수가 없었다. 그저 빌어야지. 코가 땅에 닿도록 빌어야지. 죽기로 빌어야지. 억새 영감은 사랑해서 혼자 아침상을 받고 있었다. 삼복이는 멀찍이 윗목에 쪼그리고 앉았다.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정신이 휑해졌다. 무슨 말을 해야겠는데 생각뿐이지. 그저 아득했다.
빌어야 할 텐데, 죽여줍시다 빌어야 할 텐데. 하지만 삼복이는 어색하게 엉덩이만 들썩거렸다. 그래, 내 말대로 했나? 억새 영감이 말했다. 삼복이는 가슴이 섬찟했다. 조용히 흘러나온 목소리인데 가슴이 쑤셨다. 야, 삼복이는 얼결에 대답하며 꾸벅 머리를 조아렸다. 지 집은 그렇게 다뤄야 하는 배비여. 그렇게 하니께 내 말을 잘 듣지. 물어유? 물다니? 삼복이는 슬그머니 두 손등을 내밀었다. 검붉게 피가 엉긴 입자국이 똑똑하게 드러나 보였다. 억새 영감이 벌컥 화를 냈다. 저런 고얀 지직 같으니라고. 알겠네 알겠어. 내 상철이한테 말해줄 게니 자넨 걱정 말고 가 있게. 고연. 삼복이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는 방을 나왔다. 가슴속이 탁 트이듯 후련했다. 한시름 놓았다는 생각이었다. 상철이한테 잘 말해줄 테니 걱정 말고 가 있게. 방위대장의 아버지가 한 말이었다. 허튼 소리 할 사람이 아니었다. 삼복이는 마음이 근질거려서 희죽 웃었다. 금분이한테 손등을 물어뜯긴 덕이라고 생각했다. 손등의 상처가 쑥쑥 쑤셨다. 그래도 마음은 홀가분했다. 금분이한테도 손등을 내보이며 사정을 해보리라. 검붉게 피가 엉긴 입자국을 보면 금분이도 필시 마음이 풀릴 것이다. 금분이는 그저 이불을 쓴 채 누워있었다. 이불 밖으로 흩어진 머리카락이 삐죽이 나와있을 뿐이었다. 삼복이는 담배를 말아 피워 물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배가 고팠지만 금분이는 꼼짝을 안 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움쩍도 안 했다. 해가 훨씬 퍼졌다. 사이때가 가까웠다. 드디어 금분이가 부시시 몸을 일으켰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었다. 깔아뭉개 엉망으로 구겨진 치마를 추스려 입더니 밖으로 나갔다. 밥을 하려나 보다 했다. 저도 배가 고프겠지. 퇴방에 놓인 요강에서 쏴 하고 오줌 누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그치더니 좀 있다 방문이 열리고 금분이가 들어왔다. 웅숭그린 얼굴이 재구를 찾아들듯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다. 화가 안 풀린 모양이었다. 금분이 그만 일어나. 배고파. 그러는데 밖에서 벼랑간 삽장문 안으로 들이닥치는 소리였다. 뒤따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인이 있어. 바로 방문 앞이었다. 삼복이는 무엇인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방문을 열었다. 상철이와 이상사가 똑같은 점퍼를 입고 방문 바로 밖에 버티고 서 있었다. 여나무 명이나 되는 방위대원들이 두 사람을 뒤에서 둘러싸고 있었다. 어제 회의에서 정한 대로 담요를 가지러 왔소. 상철이가 말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금분이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섰다. 안 돼요. 금분이는 옥괴를 막아섰다. 한껏 둥그레진 눈이 겁을 먹고 문 밖을 두리번거렸다. 삼복씨 부인, 당신은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체면을 여지없이 짓밟고 그 위에 남편을 속였소. 더러운 담요를 어서 내놓으시오. 상철이가 말했다. 안 돼요, 안 돼요. 금분이는 어쩔 줄 모르며 금방 울음이라도 터뜨릴 듯 울상이 되어가지고 중얼거렸다. 상철이가 구두를 신은 채 성큼 방으로 들어섰다. 이상사는 어금니를 꽉꽉 깨물며 재미있다는 듯 싱글싱글 웃으며 뒤따라 들어왔다. 대장님 잘못했시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예, 대장님. 삼복이는 허리를 굽히고 두 손바닥을 비비며 빌었다. 상철이가 뒤로 손짓했다. 방위대원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더니 삼복이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막아섰다. 그러자 이상사가 금분이 앞으로 다가섰다. 금분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얼굴이 험상궂게 일그러지며
개처럼 이빨을 내밀었다. 이상사는 모른 척 한 발 더 다가섰다. 금분이가 입을 딱 벌리며 달려들었다. 이상사가 팔을 휘둘렀다. 콩! 금분이 몸뚱이가 벽에 부딪고 나둥그러졌다. 이상사는 어깨문을 열어젖들였다. 금분이가 허둥지둥 몸을 일으켜 다시 달려들었다. 쿵! 금분이 몸뚱이가 다시 벽에 부딪고 나둥그러졌다. 이상사는 어깨 속에서 금분이가 정성껏 개어둔 황록색의 담요를 끄집어냈다. 안 돼요, 안 돼요. 금분이는 몸을 일으키느라 손발을 버둥거리며 중얼거렸다. 헝클어져 뒤범벅이 된 머리칼이 얼굴을 덮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 눈자위가 절망을 품고 희번득거렸다. 이상사는 성큼성큼 방을 나갔다. 상철이와 방위대원들도 방을 나갔다. 허둥지둥 몸을 일으킨 금분이가 비척거리며 그들 뒤를 따랐다. 부들부들 떨고 섰던 삼복이도 끌리듯 금분이 뒤를 따라 나갔다. 삽잔문 밖 빈터에는 누가 놓았는지 한 무더기 모닥불이 탐스럽게 타고 있었다. 지피 타는 연기가 솟아오르고 마른 솔가지가 타는 불길이 솟아올랐다. 담요를 손에 든 이상사가 모여선 사람들을 해치고 막 삽장문을 나서려 할 때였다. 누군지 이상사의 손에서 담요를 잡아챘다. 성구였다. 성구는 담요를 가지고 모닥불 곁으로 달려가더니 담요를 펼치고 어느새 마련해 놓은 석유를 쏟아부었다. 모두가 우두커니 서서 성구가 하는 짓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상사도 상철이도 방위대원들도 쫓아갈 생각을 안 했다.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었다. 성구는 담요를 모닥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 담요의 불이 확 달라붙었다. 그때였다. 산발을 하고 치마끈이 풀린 금분이가 쓰러질 듯 모닥불 곁으로 달려갔다. 금분이는 모닥불에 닿기가 무섭게 두 손으로 불붙은 담요를 움켜쥐고 들어올렸다. 하지만 담요는 이미 꺼멓게 변색해 가고 있었다. 이윽고 담요의 허리가 끊어져 불 위로 떨어졌다. 뜨거운 것도 모르는 듯 불붙는 담요를 움켜쥐고 있던 금분이가 돌연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성구한테로 달려들었다. 어이쿠! 성구가 비명을 질렀다. 금분이가 손가락을 깨물고 늘어진 것이다. 놔! 이건 놔! 성구가 소리 지르며 금분이를 떠밀었다. 벌겋게 피가 번지는 손가락이 금분이 입에서 뽑아지며 금분이 몸뚱이가 모닥불 위로 나둥그러졌다. 금분이는 모닥불 위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통곡을 했다. 사람들 틈에서 황소 같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삼복이가 사람들을 해치고 모닥불을 향해 뒤뚱뒤뚱 다름질쳐 가고 있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삼복이한테 뺏은 미군 점포는 다음날 집으로 들이닥친 이상사가 잊고 있습니다. 민족 상쟁의 비극, 그 와중에서도 거짓된 선동과 편가르기에 의해 순박한 이들의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